네, 지난 1편 영상에서 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뭐 좋아요도 제가 한 30개 정도 기대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좋아요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은 좀 이어서 빨리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조금 부족했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패턴을 좀 하나 보는 게 있고, 또 이 종목이 시장과 어떤 연계성을 갖고 있느냐, 이런 측면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종목은 지금 코스닥 150, KLX 300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수들은 이제 파생 시장이나 뭐 펀드 이런 것들과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급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할 때 이 종목이 연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3편 영상에서도 이 회사의 좀 여러 가지 유망한 관점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차트를 놓고 보면은 좀 재밌는 게 뭐냐,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이렇게 삼각 수렴형, 예, 이런 흐름이 이제 여기서도 보이고 있죠. 이렇게 어느 정도 비슷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비슷한 패턴이 나왔는데, 이 패턴이 여기와 비교했을 때 어떤 다른 점이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확인하면 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구간은 보통 우리가 이 구간을 보다 보면은 수렴했으니까 보통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위로 크게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반대로 갔죠. 반대로 갔는데, 이제 그 여기서 나타난 현상을 좀 확인을 해보면은 거래량이 상당히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매수가 급격하게 이제 들어왔다. 이게 굉장히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락을 한 것을 우리는 누군가는 여기에 개입한 어떤 주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 가능성이 있고요.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이 이제 나올 수 있다. 이 거래량 상당히 이 차트상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의미하는 거를 이제 따라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 이 가격 변동 구간에서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이 구간은 과거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던 구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 좀 급격하게 계속 들어오던 그런 구간이고요. 그리고 급격하게 이제 상승하는 이제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보면은, 뭐 확률적으로 보면은 이 구간이 첫 번째 매수 우위 매집성 구간이고, 이제 오버슈팅 구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비슷한 그 구간에서 여기서 크게 매수를 했죠. 상당히 크게, 거의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매수 우위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 좀 빠지면서 거의 뭐 매물 공백이 생기면서 빠져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깊이죠. 이 정도까지 내려와서 지금 올라갔으니까, 여기 구간은 굉장히 확률이 높은 의도성을 갖고 있는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그냥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단발성을 한번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일단 기간 조정을 좀 어느 정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오버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요.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일단 아까 얘기했던 요 구간까지는 이제 매수가 이제 많이 되면서 매집성 거래가 나오고, 여기보단 거래량이 적은데 좀 더 빠르게 이제 올라가는,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런 구간입니다.
여기도 어느 정도 매수세가 상당히 있으면서 이제 올라갔던 구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조정이 이제 들어갔을 때, 이렇게 조정이 들어갔을 때 거래량이 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어요. 계속 점점 줄어들고, 여기 나에 이제 거래가 거의 실종된 상태까지 왔다가 완벽하게 이제 급락을 하한가 두 방에다가 거의 뭐 반토막, 여기서 반토막이 날 정도로 이제 내려갔죠.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기간 조정 형태다. 매집해서 크게 올린 후 일반적인 기간적인 형태고, 보통 여기서는 다시 상승세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모든 사람의 생각을 완벽하게 뒤집어 놓고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구간을 좀 보면은, 여기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유상증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빠지지 않고 계속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원래 앞전 구간과 비교해서 봤을 때 이렇게 앞전에 매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올려 붙이는 이런 매수 구간이 있었고요.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제 기간 조정이 들어가겠죠. 기간 조정이 들어갈 때 보통 앞에 패턴은 거래가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빠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이렇게 거래가 좀 나오는 구간들이 있다는 것들은, 일단 어쨌든 올라가면서 이런 거래량이 생겼다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좀 특히 주목해 볼 부분이 뭐냐면은, 유상증자 때 오히려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가고 빠진 다음에 일정 부분까지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더 크게 이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유상증자가 끝나고 증자된 신주가 상장이 된 이후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한번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여기 구간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패턴하고는 이제 다르다. 오히려 이제 가격을 상당히 지금 지지하는 지지력이 좀 작동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가격이 하락 조정이 되면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어쨌든 이 회사는 보면은 자본 조달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돈이 되게 풍부합니다. 현금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적자를 보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이렇게 적자를 5년 동안 해도 먹고 살 돈이 있을 정도 좀 충분한 유동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이제 투자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 막대한 자본을 여기다 투자한 이유가 있고요. 또 그들이 지금 투자한 어느 정도의 그 가격대를 보면은 이 정도의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탄탄한 지지력을 갖고 있다. 오히려 시장에 의해서 이 밑으로 빠진다면 오히려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봐야 되겠지만, 그때 가서 상황을 좀 더 진단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특별한 뭐 거래가 없이 빠졌다면 상당히 큰 이제 매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는 이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어떤 가치 산정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바이오가 초기 뭐 임상 단계에서는 가치 산정이 어려운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런 가치 산정할 수 있는 어떤 진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애널리스트들이 다른 피어 기업들과 비교를 해서 거기에 그 가치와 비교를 해서 동등 수준의 가치를 주었을 때 어느 정도의 가격을 줄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어느 시점에서 판단을 한 거죠. 그런 자료가 있다는 것은 이게 뭐 터무니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그 가격이 아마 이제 여기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쨌든 지금 이 가격대는 상당히 의미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앞에 있는 삼각 수렴 패턴, 그리고 뒤에 있는 삼각 수렴 패턴이 패턴은 기술적으로 비슷한데 거래 지표를 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자본 투여된 상황과 그리고 이 회사의 어떤 내용들이 이제 가치 산정이 가능한 수준으로 이 전후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모양새는 같지만 의미는 이제 다르다는 부분들을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HLB가 시장과 연계성을 어느 정도 갖느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종목 개별주가 아니라 지수에 지금 편입된 종목이죠. 그래서 코스닥 150하고 KRX 300에 편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의 시가총액은 상위권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보면은 뭐 코스닥, 당연히 코스닥 종목이니까 코스닥에서도 시총으로는 지금 3위권에 있어요. 근데 뭐 시총이 이제 4.8조 정도인데 뭐 이 정도로 이제 3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뭐 다른 지수에서도 이제 상위권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코스닥하고 좀 비교를 좀 해볼게요. 코스닥은 코로나 이후로 상당히 크게 반등이 됐는데, 일단 뭐 기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확실하게 눈으로 봤을 때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얘는 지금 지수상으로는 이제 이렇게 코로나 이후, 이전, 이후, 회복, 그리고 그 이후로 상승된 구간,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이제 눈에 띄는데,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지수 시장과는 상관없이 지금 제갈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뭐 코로나 영향도 뭐 미미하고, 뭐 이런 시장의 큰 어떤 상승세, 이것과도 무관하게 움직였다. 잘 보시면은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장의 영향을 지금 받는 거라고 얘기하는 게 일부 좀 틀릴 수가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개별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시장이 좀 하락하면은 얘도 하락하는 부분 경향성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완전하게 연동된다라고 절대 볼 수가 없는 얘만의, 이 HLB만의 자기 갈 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비교돼서 설명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코스닥 하락과 관련해서 이때 좀 내용을 같이 보면은, 이때도 보면은 뭐 시장이 하락할 때 얘는 오히려 상한가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들어왔죠. 전혀 다르게 움직였죠. 그리고 이 조정은 뭐 이 시장 조정과 전혀 무관하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상승할 때도 그 힘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락할 때도 그 시장의 힘을 이용해서 그냥 그대로 개입하지 않고 놔두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오히려 지금 시장이 반등 나올 때 얘는 또 얘갈 길을 갔고요. 그리고 급격하게 지금 조정되는 구간에서 오히려 이렇게 들어왔다가 지금 가격을 유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렇게 급격하게 빠졌고, 특히 바이오가 이런 코스닥의 하락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종목도 바이오 지수만 하더라도 지금 코스닥만큼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여기 만든 여기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지금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개별적인 시장과 다르게 개별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가끔 이제 시장의 힘을 어느 정도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급락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는 모습과 이제 좀 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종목의 어떤 흐름을 제대로 이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이제 어떤 재무지표라든지 뭐 이런 또 투자자분 뭐 이런 측면에서 좀 보면서 더 재밌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이런 거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 카페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카페도 좀 놀러 오시고, 뭐 이렇게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은 더 재밌는 방송들 더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엔 또 많이 알려주시고요. 감사합니다.